여러분, 곤충이 떼죽음한다. 그래서 식량 위기가 덮친다. 이게 사실일까요? 실제로 곤충이 굉장히 많이 죽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떼죽음이 되면 과일이고 곡식이고 착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안 맺겠죠. 열매를 안 맺게 되면 그만큼 충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전남에는요, 꿀벌이 월동 중에 폐사율이 여러분 43%나 됩니다. 43%. 진짜 엄청나죠? 말이 43%지 꿀벌 중 거의 절반 가까이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전남만 이렇게 꿀벌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전북도 31%가 죽었고요. 광주도 38%, 경기는 좀 나아요. 2%로 낮지만 강원도 15%, 경북은 13%, 대구는 21%, 경남은 18%, 부산도 18%입니다. 대전은 10%고요. 충남은 8%, 충북은 0.3%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꿀벌이 이렇게 많이 죽었느냐? 마리수로 하면요, 78억 마리가 폐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전체 꿀벌 중에 말입니다, 적어도 14%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 꿀벌 중에 14%는 왜 이렇게 많이 죽을까요? 기본적으로는요,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작년에 기후변화가 좀 심했거든요. 작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9월, 10월에 날씨가 평년보다 유독 추웠습니다. 저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꿀벌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요. 9월, 10월엔 저온이었는데 반대로 11월, 12월에는 고온이었습니다. 아마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꿀벌은 어떨까요? 이게 봄이 됐구나 하고 쉽게 말하면 화분을 채집하기에 나섰죠. 그런데 이게 봄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11월, 12월은 겨울이잖아요. 갑자기 날씨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니까 결국 꿀벌은요, 화분을 채집하다가 체력이 소진돼서 벌통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꿀벌들이 그냥 죽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꿀벌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꿀벌이 수분 매개체로 작동하는 작물들,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실제 여러분 보세요. 사과 같은 경우는요, 꿀벌 의존도가 90%입니다. 나머지 수분 곤충 의존도가 나머지 10%고요. 체리는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수분 곤충 의존도가 100%인데 그 중에 꿀벌 의존도가 90%입니다. 체리는 수분 곤충 의존도, 곤충이면 여러분 나비도 있고요. 풍뎅이도 있고요. 꿀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체리는 90%가 수분 곤충 의존도예요. 그런데 꿀벌이 81%고요. 복숭아는 60%인데 꿀벌 의존도가 48%입니다. 배도 꿀벌 의존도가 63%고요. 자두는요 72%입니다.
그러면 꿀벌이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꿀벌이 죽으면 진짜 많은 과일들이 제대로 수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로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야생 식물에는요 90% 정도가 꽃가루 바지에 의존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요. 식용작물은 75%가 꿀벌이나 나방이나 나비 이런 곤충들에게 꽃가루 바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충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작물은 지금 5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말입니다. 세계 100대 작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농작물 중에 70%가 넘는 71개의 작물이 꽃가루 바지를 이게 꿀벌이 하고 있습니다. 꿀벌이. 아몬드도 마찬가지, 양파나 호박, 수박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망가지면요 그 상황은 점점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곤충이 꽃가루 바지를 못하게 되면요 그만큼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수분맥의 곤충의 종류는 지구상에는 2만 종 정도가 있거든요. 많죠. 그리고 75%가 우리가 작물하는 것 중에 75%가 곤충들을 활용해서 꽃가루 바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늘어난 게 지난 50년간 식량의 작물의 양이 300%까지 늘어났습니다. 300%. 근데 문제는 지구상의 곤충 개체가 점점 감소하고 꿀벌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곤충들도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이게 숲이었다가 개발되는 지역이 많아짐으로 해서요. 그 지역에서는요. 급속하게 곤충들이 감소하거든요. 실제 41%의 어떤 곤충이 곤충 개체 수 중에서 41%가 감소를 겪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2.5%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생산량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2.5%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곤충을 포함해서 꽃가루 매개자가 세계 농식품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요. 적게는 2,350억 달러에서요. 우리 돈으로 하면 298조입니다. 많게는 5,7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731조입니다. 이 정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처럼 감소가 되기 시작을 하면요. 연간 최대 1,350억 달러의 어떤 손실이 나타난다고 해요. 1,350억 달러. 그럼 171조예요. 171조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식량위기는 확실하게 현실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이 안 그래도 무너졌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은 더 무너졌고 식량의 가격은 점점점 올라가거든요. 이제는 기후변화나 혹은 오염 때문에 더 많은 곤충들이 죽어나가면 실제 생산량은 그만큼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것은요. 부유한 국가는 그래도 좀 덜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가난한 국가는요. 그 어느 때보다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세계 식량 위기로까지 발전이 되고요. 더 심각한 것은 가난한 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1억 명, 2억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면 자칫 말입니다. 지구 대멸종이 여섯 번째 지구 대멸종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작물들의 수분맥의 곤충 의존도가 쉽게 말하면 주요 작물의 85%가 생산 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곤충이 줄어들면요. 실제 1%에서 40% 의존하는 게 45%나 되고요. 곤충 의존도가. 그리고 40에서 90% 의존하는 비율이 주요 작물이 28%입니다. 그러면 작물 생산의 90% 이상 의존하는 것은 12%가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85%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식량 안보의 위기는요. 점점 현실로 돼가고요. 문제는 세계 곤충의 절반 가까이 사라졌을 때 세계 식량 생산, 작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안 온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지금은 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도 옆에서 지금 꿀벌의 대멸종을 보면서 우리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 식량에 대한 위기 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게 쉽게 가라앉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지표들이 현실입니다. 현실. 당장 이 지표만 하더라도 작년 상황이에요. 2022년의 상황이고 지금 꿀벌이 많아서 사실 꽃가루 바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그만큼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돼요. 게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남 전북은 곡창지대잖아요. 이 곡창지대에서 꿀벌이 이렇게까지 없어져서 그 충격을 준다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도 머지않아 식량 위기를 겪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네요. 물가 참 여러 가지가 물가에 자극을 주죠. 앞으로도 아마 물가는요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합니다.